이제 드디어 해석학 당분간 마지막 수업으로 사이값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4.5장의 사이값 정리. 저희 그때 저 뭐냐 미적분 할 때도 저희 사이값 정리는 한번 해봤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이값 정리의 정의는 그러니까 뜻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 f가 FA와 그러니까 함수값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함수값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되게 뻔해요. 연속이니까 이게 쭉 이어져 있을 것이고 A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여기 A일 때 Y값 이게 함수값이고 B일 때 함수값 여기 함수값일 거고 요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값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씩은 있는 거죠. 그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오일러와 가우스를 포함한 18세기 수학자들은 이게 너무 그림으로 봤을 때 너무 명확하니까 딱히 별 다른 의심 없이 사이값 정리를 자유롭게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1817년 볼차노가 최초로 현대적인 연속성 정의를 포함하여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정리를 해석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너무 눈에 보이게 뻔하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은 사이값 정리의 중요성을 방증을 한다. 4.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볼차노와 동시대 수학자들은 수학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수학의 변혁 시점에 도달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요번 장의 음, 챕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 4.5.1이 사이값 정리를 일단 한번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속함수 F가 근데 요 닫힌 구간 AB라는 구간 내서 실수까지의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값 F 끝점에서의 함수값인 거죠. 끝점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L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실수 L에 대해서 FC는 L인 점 C가 이제 여기서는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바뀌어요. 열린 구간 AB에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 4.5.2는 이제 연결집합의 보전을 먼저 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집합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연결집합이 뭐였는지 잠깐 다시 리뷰하기 위해서 여기 좀 적어놨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이게 페포 클로저라고 하는 페포였었죠. A의 클로저하고 B의 교집합 그리고 A와 B의 클로저가 모두 공집합이면 A와 B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분리된 집합 A와 B에 대해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E라고 쓸 수 있을 때 집합 E는 비연결 집합이라고 했고 비연결 집합이 아닌 집합을 이제 연결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로 이제 연결 집합을 좀그 정의를 했었었어요. 근데 여기 A 바는 뭐죠, 선생님? 클로저라 그래서 페포. 페프? 페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A의 리미트 포인트들이 다 포함되는 그 집합을 A의 클로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오픈셋이었는데 오픈셋의 클로저는 요 끝점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 집합에서의 그 페포는 클로저는 끝점 A하고 B가 다 포함되는 그런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 뭐냐 실수상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 4.5.2 연결 집합의 보존이라는 거는 F가 연속이면 E가 연결 집합이라면
F2도 연결집합이다. 이게 연결집합의 보존이라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먼저 정리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정리가 이거 다 앞에서 했었던 거긴 한데 그냥 여기서 3.4.6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3.4.6이 뭔지 알아야지 그거를 쓸 수 있어서 뭐 리뷰 차원에서 좀 적어봤어요. 정리 3.4.6이 뭐였냐면 집합 2가 연결 집합이라는 거에 그 if and only if 요거 또 뭐더라?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지옥? 동치요? 동치라고도 어, 해도 되고, 아, 그 말이 껐어, 기억이 여보. 안 나지? 응. 아무튼, 우리말로는 if and only if, 영어로는 if and only if인데, 말이 좀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양쪽 다 되는 거, 이게 동치 관계인 것이, E가 A하고 B의 합집합을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서인 두 집합 A, B를 어떻게 가져오더라도 이 XN이라는 수열이 A 또는 B 한 집합에만 포함되고 그 극한값 X는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수열 XN이 X로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하면은 그게 연결집합이다. 라는 정리가 3장에서 했었어요. 3.4점. 오늘 지금 아까 연결집합의 그 보존을 증명을 할 때 요 부분이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적어 왔고요. 이제 아까 그 연결집합의 보존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걸 좀 볼게요. 네, 아까 여기서 연결집합이다라는 거는 이가 연결집합이라는 거는 그 두 집합이 서로소인데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없는 거가 서로소인 두 집합을 어떻게 가져오더라도 이 XN이라는 수열이 A나 B 한 집합에만 포함되는데 그 극한값은 또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이 A에 포함되는 수열인데 극한값은 B에 포함된다. 이런 수열이 존재하면은 이가 연결집합이다. 라는 정리였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F2라는 게 연결집합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라는 집합은 연결집합이었고, 그 F가 그 연속일 때 F2도 연결집합이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두 집합 중 하나에 포함되는 수열이 극한값이 다른 하나에 포함됨을 증명을 하면 돼요. 그 아까 시어리엄 3.4.6에 의해서. 근데 C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X가 2의 원소인데 이 fx가 A에 포함되는 것들의 X들을 모아놓은 게 C예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A에 포함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D라는 집합은 똑같이 X가 2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fx 값이 B의 원소인 것들만 모아놓은 거를 D라고 해요. 근데 이 CD라는 거를 AB의 프리이미지라고 해요. 원상 프리이미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근데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CD도 공집합은 아닐 거예요. F가 함수니까. 그러면 그리고 A와 B가 공집합이 아니고 A, B가 서로서였거든요. 서로서니까 그러니까 CD도 공집합은 아니고 이제 CD가 서로서임을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CD가 서로서임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모든 C의 원소가 D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C의 원소 중에서 K라는 걸 하나 갖고 와요. 모든 어떤 임의의 원소 K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C의 원소니까 C에 있으니까 K의 함수값은 A에 포함될 거예요. 저희가 C라는 집합을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FK가 A의 원소이다. 근데 A하고 B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FK라는 거는 D의 원소는 될 수가 없을 거예요. A하고 B가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K는 D의 원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C하고 D가 서로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라는 거를 이제 C하고 D의 합집합으로 놓을 거예요. E를 이제 C하고 D의 합집합으로 놓으면은 E가 연결집합이 되고 정리 3.4.6에 의해서 C나 D 중에서 하나에 포함되는 수열 xn이 있어서 그 극한값 x가 리미트 xn이 다른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결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러면 이제 f는 x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리미트 fxn하고 같게 되고요. 이 fxn이라는 얘는 x로 수렴하는 수열 fxn은 a나 b 중에 하나에 포함되고 극한값 fx는 다른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 f2도 연결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앞에서 연결집합이라는 거 한참 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할 때 앞에 거를 좀 들춰봐야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열 xn은 xn이 만약에 그 D에 속한다고 하면 수열 xn이 네, D에 속한다고 하면 x는 C에 속하게 네, 되니까 네. C에 그래서 속하게 연결집합. 되니까 만약에 근데 이 함수 f는 연속이기 때문에 네, fxn은 어 D는 B로 가나요? 어, D D는 아, 예, 예, B. D는 B로 가는 거고 어 그리고 어 X는 A로 가고 네, 어. 그러니까 만약에 fxn이 B의 수열이라고 하면은 네, 어 fx는 A에 있는 극한값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정리를 만족하니까 F2도 연결집합. 연결집합이다. 예. 선생님, 그 위로 좀 올려가 주시면요. 여기 같은 X잖아요. CD가 X가 2에도 여기요? 포함되고, 예. 그 여기 있어요? 같은 X인데 어디는 함수값이 A로 들어가고 어디는 B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 이거는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초반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2라는 애가 연결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연결 집합이면 음 이런 서로소인 두 집합이 만족한다 그랬었잖아요. 아, 이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2가 연결 집합인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연결집합하고 동치관계인 게 요거를 만족하면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집합인 거를 바로 보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만족이 되는지를 한번 보이기 위해서 초반에 세팅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F2가 연결집합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서로서인 두 집합 A, B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서로소가 되면서 아직 이 극한 어떤 XN이라는 수열을 가지는 요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은 이 F가 연속이라는 거 하고 이 집합 E가 연결 집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 B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 그림을, 함수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F라는 함수가 있고, A에서 C로 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볼까? 여기가 2예요. 근데 2는 A하고, C하고 D의 합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C하고 D는 서로서 관계임을 아까 좀 이따 좀 전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소인데 서로소이면서 E가 C하고 D의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C에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A라고 하는 거고요. D에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B라고 해요. 요 그림은 괜찮으실까요? 네. 네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얘기하다 아니, 보니까 질문을 까먹었다. 같은 X 값이 네. 어디는 A로 가고 어디는 B로 가냐는 거죠. 음, 같은 X로 가면, 그러니까,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A, B는 다 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얘를 A하고 아니, B를 하나만 가야 함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C의 어떤 한 X가 A로 가거나 A도 가고 B도 가버리면 그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정의역은 2고요. 정의역은 2, 영어 2, 대문자 네. 2고요. 2는 C하고 D의 서로소인 두 집합의 합집합이에요. 네. 그런데 X는 C의 원소일 수도 있고 D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X는 여기서 2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2는 C하고 D의 합집합이니까 C의 원소일 수도 있고 D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치역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치역은 A, B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A로도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로 만 가는 모아놓은 거예요. 경우를 이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C라고 정의했고 그 fx가 B에 속하는 경우를 D로 정의했다는 거죠. X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X는 정의역의 원소니까. A도 치역이고 B도 치역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C에 점 하나를 찍어 주시고 D에 점 하나를 찍어서 음. 거기에 그게 둘 다 그러면 C에도 X가 있고 D에도 X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같은 아, 값 X가 아니죠, 있다는 아니죠,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FA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잖아요. 함수 값이 A로 가는 애들의 X 값들. 걔네들이 C예요. 아, 그 X들. 네네네. 네네네. A로 함수 값이 Y 값이 A로 이동한 그 프리 이미지가 음. 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가 중요해요. 이 뒤가. 그러면 이 C하고 D하고 그 점 두 개 그 X는 다른 X 값들이겠네요. 다른 그렇죠. 값이라고 보는 다른 거예요. 거죠. 그쵸.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X값이 A로도 가고 B로도 가고는 그건 함수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X라고 쓴 이유는 2의 원소인데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애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X하고 이 X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이의 원소 중에서 fx 값이 b의 원소인 것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저도 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같은 문자는 같은 값을 음, 어? 상정한 걸로 그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값인데 우리가 어디는 A로 fx는 가고 어디는 B로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fx는 뭐 네, fx는 y라고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x라는 게 하나의 특정한 값을 얘기하지 않고 임의의 x를 생각할 때가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그게 x가 정의역이 실수라면은 5일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고 루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임의의 x인 거죠. 근데 왼쪽에서 말하는 x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더니 그게 그거의 그 상이라 그럴까? 그게 상이 이제 A로 가는 거고 B는 그 상이 B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임의의 X라고 보면 되죠. 기호가 항상 혼란스럽게 만들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수에서는 항상 x가 변수거든요. 변수죠. 변하는 수기 변하는 거죠. 때문에 네. x가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그런 변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문자가 똑같이 x로 있더라도 걔가 같은 x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요 앞에 이 x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되고 x는 2의 원소 중에서 이 뒤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그 집합 표시법이잖아요. 이 뒤에 거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 그림이 그림 그려주시니까 이해가 확 아, 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요 뒤쪽은 괜찮으실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저 밑에 이가 연결 집합 임으로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아, 되는데, 여기요, 여기. 네, 한 번만 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 그러니까 어려운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C하고 한글. D가 서로서라는 거 보였고, 네, E는 처음에 연결 집합이라고 아예 그 조건에 있었던 거거든요. E가 연결 집합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이미 E는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 3.4.6 얘를 바로 써버린 거예요. 여기 E라는 얘가 연결 집합이면 어떤 두 집합, 서로서인 두 집합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수열이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한 집합에 속하는 수열인데 그 극한값은 다른 집합에 속하면은 그런 게 존재하면 이는 연결 집합이다 라는 정리를 한번 쓸 거예요. 여기서 쓰는 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금 2라는 애가 연결 집합이니까 아까 그 정리 3.4.6에 의해서 C나 D 중에 이 수열 XN이 C에 포함된다고 해볼게요. C에 포함되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냥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면 되니까. 그러면 이 X라는 그 극한값은 D에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정리 3.4.6에 이미 저희가 증명까지 해놓은 그거를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 충분 조건, 그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x가 다른 하나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극한값을 갖는다. 요거는 그냥 정리를 그냥 이용한 거예요. 정리를 바로 이용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f가 이 극한값 x에서 연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x하고 리미트 fxn이 같게 되겠죠.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 fxn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어떤 수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x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fx로 수렴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fx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수열이 존재하고 이 fx라는 거는 또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인데 아까 xn이 c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원소면은 이 이미지 fx 값은 a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fxn이라는 거는 a에 포함될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극한값은 c가 아니라 d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인 fx는 d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2는 연결 집합이 된다. 요게 저기 그 연결 집합에 관한 정리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좀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난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개 뭐 길쭉한 게 있는데 툭 끼우는 연결시켜서 탁 끼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통 우리 그 열린 구간 표시할 때 이렇게 직선인데 끝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비어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허민 선생님 한번 그려주시면 이쪽에 동그라미 비어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가 메워져 있고 쭉 연결되는 아, 잠시만요. 서로 다시요. 겹쳐서 그리는 게 그려져 있어요. 아, 예, 예. 이렇게랑 요렇게 연결된 거,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을 겹쳐서 그리면 더 그게 이해하기 쉬운데,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를, 하얀 동그라미고 하나는 까만 동그라미 예, 이런 의미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까만 동그라미를 밑에다 다시 그림을 아, 따로 그려보면 그릴까요? 좋을 거예요. 따로 따로 그릴까요? 그리면 더 음. 이해하기 쉽거든요. 예, 그럼 요게 예. 요렇게 돼 있는데 예, 하얀 동그라미 오른쪽은 안 그리고 그냥 아, 직선을 얘 그리시나요? 지워버리고. 예. 얘는 이렇게 할까요? 그 하얀 동그라미 오른쪽을 지워버리면, 이거 왼쪽 말로 하려니까 그게 아,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지워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반을 딱 왼쪽으로만 이렇게? 그리세요. 반을 예, 나눠서 그렇게. 왼쪽은 그리고 예. 오른쪽은 오른쪽은
그 까맣게 하고 까맣게 오른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지. 예. 그 두 개를 딱 끼우면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구멍이 하나도 없는 쭉 연결된 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소인 그 A 뭐 A C라고도 하고 D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서로 소잖아요. 서로 소니 그 집합이 없는데 서로 딱 합집합을 해버리면은 딱 연결돼 버리잖아요. 음.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D에 속하는 어떤 아니다. 그 열린 집합이 있는 열린 쪽으로 C에 속하는 어떤 수열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C에 속하는 그 어떤 점들로 구성된 수열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열이 여기 하얀 동그라미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 수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음, 수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극한값은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음.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그림으로 그림으로 하니까 되게 그려보면 편하네. 간단한데 음. 이걸 네. 숫자 이게 아, 그려 뭐 막 써놓고 막 그래서 하면은 헷갈려요. 이게 그 얘기를 F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F도 나오고 X도 나오고 예. FX도 나오고 리맥도 그러면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빙글빙글빙글 XN이라는 게 이게 함수가 연속 함수기 때문에 XN은 FXN이라는 수열로 가는 거예요. 수열로 가고 요 X는 FX라는 걸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 돼요. 여기 이렇게 이쪽에 Y축으로 옮겨가겠지만 똑같은 모양이 돼서 또 이 정리를 만족하는. 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응? 이승박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아, F 그게 저기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연속 함수라는 연속의 정의 중에서 그 sequential definition이 있었거든요. 이게 네. XN까지는 알겠는데 FX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 수열이라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같이 그리면은 아까 얘기하신 예, 대로 같이 그리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예. 양쪽을 다 그리면. X축, Y축이 있고 음. 그 어디부터 그려야 되나? X부터 그려야 CD를 되죠? 먼저 그리는. X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C하고 D를 구간을 이제 하나 하고 C와 D로 나누면 되겠다. 여기하고 예, 그걸 C라고 아까는 그 그림 이렇게 할게요. 여기 부분. 네네. 그래서 그게 여기가 D고. C하고 D인데 네. 여기 왼쪽 수열이 끝점은 A, B죠. A가 있는 거죠. A 그쵸. 구간이 이제 A에서 B까지니까 끝이 여기가 A고 A가 B고. 예. 이렇게 됐고. 여기 수열이 XN이 있고 예. 또 수렴하는 X가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 그다음에 함수를 그려야겠다. 그죠? 연속 함수를 뭐 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음. 음.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네. 음, FA를 어, 이쪽에 그리고 요게 지금 FX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뭐 FX1이라고 그러고 이게 FXN. 지금 XN이라는 게 X로 수렴하는 음. 수열이니까 네. 얘네들은 FX로 수렴을 하겠죠. 네. 그리고 FX는 어 그 B에 속하겠죠. 그죠? 거기 여기도 FX가 점을 찍어서 FX보다 위로 올라가는 쪽을 B로 잡으면 되겠다. 그죠? B로 잡고 이 아래쪽을 A로 잡고 뭐 이렇게 하면 얼추 여기서 예. 이렇게랑 예. 그 이렇게. 밑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FX는 결국 똑같이 이것도 역시 왼쪽도 똑같은 그런 연결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 음, 딱 끼우면 연결되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림으로 보니까는 되게 좋으네요. 어, 대칭이 되네요. X와 Y가 대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근데 함수 이제 값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 중에는 이 XN이 X로 가면 치역에서도 역시 FXN이 어 그 FX로. FX로 가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연속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어. 수열을 갖고 정의하는 것 중에 시퀀셜 데피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의 중에 조금 특이한 거죠. 입실론 델타로 하는 연속 정의가 아니라 약간 좀 수열 가지고 정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수학의 그 기호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 번 보면 절대 읽혀지지가 않네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추상화 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을 해도 모르겠어요. 처음 애들도 되게 멘붕이어갖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이 그림 되게 좋다. 어쩔 수 없는 면. 네. 제가 스냅샷 찍어놨어요. 올려드릴게요. 끝나고. 그러면 그다음 게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제 문제 1번이 뭐냐면은요. 뭐지? 이 연결집합의 정의 그 4.5점이 연결집합의 보존을 이용해 가지고 요 사이값 정리를 한번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F가 연결집합 D에서 정의된 연속인 실함수일 때 A, B가 F, D의 원소이고 A하고 B 사이에 C가 존재하면 FP가 C인 P가 D의 원소인 게 존재한다. 이게 연결집합 관점에서 그 사이값 정리를 다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연결집합 D 대신에 요렇게 구간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연결집합 D로 바뀐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A, B가 FD의 원소일 때 A하고 B 사이에 있는 C에서 FP가 C인 그러니까 D가 이제 요 A, B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같이 이거를 보고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C가 있다까지는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아까 설명해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FP가 나온다는 거죠. FP가 C점이에요. 그럼 이 그 P점은 C의 함수 값인 거죠. 근데 얘가 함수값.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음, 그러면 지금 연결집합이 이게 D인 거예요. 이게 D. 네. 그리고 요렇게 해서 A하고 B가 요 FD가 이쪽이거든요. FD. 음, 그 사이에 AB가 있는데 AB 사이에 있는 C라는 여기가 C예요. C. 요 밑에 있는 P가 존재한다. 음, 그러니까 아까 거에서 요 구간으로 돼 있었던 거 대신에 D라고 연결집합 D로만 바꾼 거거든요, 사실. 근데 왜냐면 이걸로 왜 바꿨냐면은 지금 연결집합의 보존이라는 정리를 이용을 해서 사이값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라는 게 그 문제 1번이어가지고 일단은 연결집합을 써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먼저 서술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상 약간 혼란이 오는 거는 아까는 그 정의역이 A하고 B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A, B는 치역에 있는 걸 아, 말하는 네, 맞아. 거니까 그런 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그렇게 그냥 아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죠? 네, 바꿔가지고 네, 규율을 네. 좀, 예. 그러니까 아까 AB는 아까 토머스 모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X의 범위의 끝값이 AB였는데, 요번에는 지금 함수 값에 제일 작을 때가 A고, 제일 클 때가 B,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 보시면은 아까 사이값 정리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순서가 조금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아까 사이값 그림으로, 정리는 fx 아까 y축의 값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보는 처음에 거죠?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값의 정리가 연속함수 요 F인데 요 구간이 A하고 B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FA하고 FB 이 함수값 사이에 L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아까 우리 방금 본 거에선 얘가 A고 얘가 B가 돼버린 거고 여기가 C가 된 네네네. 거예요. 네. 예, 예. 요것만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데요. 아까 그거 똑같네요. 네네네. 똑같은데 여기 표기만 여기 FA 대신에 A라고 표기를 했고
FB 대신에 B라고만 표시가 됐고 요 L 자리가 C로 바뀐 것뿐이에요. C 네. 자리는 P가 됐어요. 네네. 요 자리는 P가 된 네. 거.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 집합이라는 걸 굳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값 정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증명을 해보자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여가지고 사이값 정리로도 증명을 해보고 좀 이따가 보면은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도 증명을 해보고 축소 구간 성질을 이용한 걸로도 증명을 해보고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해볼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그러면 지금 이 연결집합을 이용해서 정리를 증명하는 거에서는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근데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게 지금 모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FP는 C인 P가 존재한다였잖아요. 존재한다라는 거를 부정을 하는 거는 모든 B의 원소 P에 대해서 FP가 C가 안 되면은 결론을 부정을 한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 거 괜찮으실까요? 음. 그러면 FP가 C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FP가 C보다 크거나 FP가 C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요 U라는 집합을 FP가 C보다 큰 D의 원소들로 아까 왜 A, B 이렇게 해서 C, D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근데 아까 여기선 아까 등호였지만 여기선 부등호. 이거인 경우로 좀 나눠서 U하고 V라는 집합을 세팅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면 F가 연속이기 때문에 U와 V는 D의 열린 집합이 돼요. 열린 집합이라는 건 아마 여기가 는이 없기 때문에 열린 집합인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열린 집합이 돼요. 근데 A하고 B는 FD의 원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FD의 원소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정의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죄송한데 네, U하고 B가 갑자기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 그래프에 U하고 B하고 좀 표시 좀 하면 음, 보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러면 도메인에서 FP가 잠깐만요. B가 나눠지는 FP가 건가요? FP가 C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FP라는 근데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FP가 여긴데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 명확한데 아니라고 굳이 한 거여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P의 잠깐만요. 오른쪽이 U인가요? P에 잠시만요. 제 생각엔 요 부분이 U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C보다 작은 부분인 거잖아요. 작은 부분. 큰 거 여기 아닌가요? 여기 부분. 이게 크구나. 거꾸로. 여기가 V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U가 되는 거. 요렇게 되면 될까요? 네, 네. 네. 네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 알파벳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자, U와 V는 그래서 어렵다. D의 열린 집합이고, A, B는 FD의 원소이므로, 그러니까 FD의 원소라는 거는 이 A, B가 함수 값이 되는 정의역에서의 X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음. P1하고 P2라는 게 존재한다. 여기 괜찮을까요? 그럼 네. P1하고 P2는 D의 원소가 될 거예요. 네. 근데 A하고 얘도 지금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의 관계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B거든요.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A가 제일 작고 근데 그거하고 FP1하고 같아요. 그리고 C고 B인데 B하고 FP2하고 같은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아까 여기 V라는 게 요 근데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걸리는 게
거기서 어 그러니까 A가 최소 A가 함수의 최소값이 된다는 건가요? 함수값의 최소값, 근데 이거 함수값의 최대값. 그림을 연속함수를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F가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속함수라도 전제 조건이 F가 연속함수인 거잖아요. F가 연결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연속함수인데 예를 들면 A에서 출발해 갖고 밑으로 축 쳐졌다가 올라가도 연속함수가 근데 되거든요. 축 쳐졌으면은 그때 음, 이게 A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이쁘게 그려놔서 그렇지. 만약에 음, 이런 경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때가 A가 되는 거고, 이때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 네네네네. 지금 제가 너무 이쁘게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음,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A가 되는 거고, 음. 제일 위로 올라간 여기가 B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B는 항상 함수의 최대값, 요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네요. 네, 예, 예. 그럼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아까 여기서 정의를 U하고 V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음, C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게 P1이 V의 원소가 되는 거고 C보다 크잖아요, 얘가. 그럼 이 P2라는 거는 U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V하고 U는 하나씩은 존재하니까는 공집합은 아니에요. 음, 공집합은 아니고 지금 U의 클로저하고 V의 교집합. U의 교집합과 V의 클로저는 공집합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U의 클로저라 클로저라는 게 그러면 U가 여기 는이 포함된다는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U의 클로저는. 그러니까 U가 포함된다는 얘기시죠, 클로저는. U의 클로저는 이제 C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포함된다. 경계값인 C가 들어가는 거. 음. V의 클로저라 그러면 여기 경계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한쪽에만 들어간다고 음, 교집합의 원소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같다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양쪽 다 같다가 없기 때문에 네. 한쪽에만 같다가 생겼다고 음.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연결집합의 그래서 지금 얘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D는 연결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D가 연결집합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얘가 연결집합이라 그랬는데 연결집합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FP는 C이다. 선생님, 연결집합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결집합의 뜻이 뭐였는지가 네, 여기 그거는 있거든요. 기억해요. 예, 네,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비연결집합을 요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단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두 집합이. 그래서 아까 공집합이 아닌 거를 보였고 그리고 이 A의 클로저하고 B의 교집합, A와 B의 클로저하고의 교집합이 모두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집합인 E가 비연결집합인 거예요. 연결집합이 아닌 거예요. 잠깐만요. 머릿속에 헷갈렸어요. 이거 아까 토머스 모 선생님이 왜 그림으로 그린 걸로 한번 요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어요. 그쵸? 그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A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얘가 B라고 할까요? 음, 그러면 A의 클로저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B가 되는 건데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이죠. 음. 거꾸로 해도 공집합이 되는 거죠. 얘 음. 비연결 집합이거든. 음. 가운데에서 뻥 뚫려 버렸어요. 이게 여기 잠깐만요.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아, 하면 얘가 비연결 집합 되는 거예요. 음. 아까 예시로 했었던 거는 이거잖아요. 한쪽은 까마귀 그치. 동그라미, 하나는 하얀이 동그라미일 때는 얘가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A라 그러고 얘가 B라 그러면 B의 클로저를 하면 A의 되는. 클로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B의 클로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A하고 B의 클로저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경계선이 공집합이 경계가 경계가 있으니 들어가니까. 경계에서 딱 만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맞는 경우는 연결 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비연결 집합을 얘기하면서 음. 공집합이 아닌 서로 분리된 집합. 모두가 공집합이면 비연결 집합으로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클로저까지 했는데도 공집합이에요. 음. 그러면 연결이 안 된 집합인 거잖아요. 비연결 집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머리에서 프로세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요 A라는 집합이 여기 하얀 동그라미의 작은 부분, 그리고 B라는 게 여기 경계가 똑같은데 B는 이쪽 큰 부분인데 둘 다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A하고 비연결이 B의 자체. 합집합은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비연결이겠죠. 그러니까 연결 비연결 알겠는데 이 공집합이라는 게 이게 머리 좀 헷갈리는 게 이거가 A 공집합이요? 이게 네. 공집합이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요거 이 상태에서 A의 클로저라는 거는 여기가 경계가 포함된 게 A의 클로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B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해도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연결 집합이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얘가 연결집합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 A하고 B의 합집합이 비연결인 거를 알고 싶은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연결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 얘네가 공집합일 때 A하고 B의 합집합이 비연결 집합인 거예요. A의 클로저하고 B의 교집합이, 그러니까 A의 클로저하고 B의 합집합이 연결 집합이다를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A하고 B의 합집합이 연결이냐 비연결이냐를 알고 싶은데 그거의 조건이 얘 교집합.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참 네. 정의했다. 근데 아니, 이게 아니 연결돼 근데 있는 게 이렇게 쭉 직선으로 연결된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막 그게 교집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집합이 이해가 공집합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이해가 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완전 지금 정의.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놓으신 게 연결 집합이잖아요. 이게 요, 연결 아니 근데 집합인데 이게 연결 집합인 걸까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근데 연결 집합이에요. 그쵸. 근데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네. 거는 이게 연결이냐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게 연결인데 A 합집합 B가 비연결이 돼요? 공집합이니까. 비연결이잖아요. A 합집합 B가. 여기 모두가 구멍 다 공집합이잖아요. 뚫려 있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 그 합집합이 경계선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공집합이 돼 버리니까 비연결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 큰일 났다. 근데 비연결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오른쪽에 연결 집합에. 왼쪽을 봐야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보는 왼쪽이라니까요. 거는 이게 왼쪽이 연결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비연결이냐지 이걸. 얘가 연결이냐 비연결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비연결일 때는 얘가 공집합이야. 이런 걸 이게 공집합이면 얘가 비연결이야. 그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판단 대상은 이거가 왼쪽이에요, 왼쪽. 이 A 클로저 B의 합집합이 연결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거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이것도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연결 아닌가요? 오른쪽도? 안 돼. 큰일 났다. 얘요? 얘는 예. 그러니까 A 오른쪽은 클로저와 B의 합집합은 연결집합이죠. 합집합은 이걸로 연결지. 봤을 때는. 근데 교집합은 우리는 근데 이 A의 클로저하고 B의 합집합이 연결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음, 얘네들이 연결이냐 비연결이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집합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둘 다 그쵸, 그쵸. 교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 이 A 합집합 B가 연결이냐 비연결이냐는 거죠. 근데 이게 비연결이려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거예요. 여기 근데 교집합으로 적어갖고 제가 조금 그런 건데 동그라미 그 A 클로저 교집합 B와 네, A 교집합 B 클로저가 모두 공집합이다. 네. 이 두 개 다 모두가 공집합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두 개 다 어느 게요? 공집합이어야 A하고 B가 비연결 집합이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질문이 네.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질문이 자 이거를 왼쪽에 적은 걸 1번으로 하고요. 오른쪽에 적은 걸 요거 2번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1번이요? 예, 그거 할번 얘가 1번, 2번. 2번. 예. 그러면 지금 어, 어 1번도 교집합이 공집합이고요. 1번의 교집합은 근데 1번은 왜 교집합을 보시는 거예요? 일 아닌가요? 이번에 1번의 교집합을 따진 게 2번이잖아요, 지금. 이 1번의 교집합을 저기 클로저 해가지고 A 클로저 교집합 B 또는 A 교집합 B 음. 클로저를 다 해봤더니 모두 공집합이 되면은 공집합이 되잖아요. 자, 2번, 이게 그러니까 공집합이 2번이 된다는 2번이 게 공집합이 되는 거죠. 네. 네. 공집합이 2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A 클로저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게 무슨 의미인 거죠? 공집합이 그 원소가 없다는 거죠. 공통된 없다는 원소. 거죠, 그죠? 예. 그럼 공통 원소 연결 없잖아요. 집합인데 네? 그러면 2번이 연결 집합인데 그것 때문에 A 합집 2번이 연결인지 비연결인지를 따지지 않는 거고 지금은 1번이 연결인지 비연결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밑에 기준이 2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연결 집합이다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1번이 비연결 집합이 되려면 2번처럼 저게 공집합이 돼야 돼, 인 거거든요. 아, 잠깐만. 그 1번이 2번 비연결 왜 집합이 그러셨죠? 되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다시요. 못 1번이 들어갔잖아요. 비연결 집합이 되려면 2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가 연결 집합의 뜻이에요. 여기서 아, 얘기하고 있는. 그 그래서 2번을 신중해야겠네. 2번에 있는 거가 연결 집합이다, 비연결 집합이다는 따지시면 안 돼요. 어, 따지실 어, 필요가 없어요. 예, 맞아. 두 잠깐 개가 어떻게 헷갈렸습니다. 예, 예.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1번과 2번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근데 미안 선생님 이거는요 연결 집합의 정의거든요. 정리가 아니에요. 네, 정리가 아니고 정의예요. 데피니션. 네,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좀 그것까지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데피니션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증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데피니션은 네. 증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이 A하고 B의 합집합이 비연결 집합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 클로저하고 B의 교집합이 그리고 A와 B의 클로저의 교집합이 모두 공집합이면 A하고 B의 합집합이 비연결 집합이다. 음. 잠깐만, 2번이 공집합이면 잠깐만. 제가 연결해 볼게요. 네. 모두 공집합이면 무슨 말이냐면은 A하고 B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네.
그러니까 클로저까지 했는데도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완전히 분리됐다. 네네네. 다 서로 소다 이 어, 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서로 소를 서로 소 두 개를 모아서 아까 E라고 서로 불렀는데 소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연결이 안 영,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근데 A와 B가 서로 옆에다 이렇게 근접해 있다는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냥 여기? 아예 그냥 아예 아니죠. 뚝 떨어져 있어도 그거 비연결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아예 뚝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떨어진 얘네들을 합집합으로 하고 얘를 E라고 불렀는데 그쵸. 네, 떨어져 근데 또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도 얘네들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걔를 비연결 집합이라고 한다. 네, 맞아요. 아, 비연결 집합이 아니면 연결 집합. 그래서 이 연결 집합 할 때도 왜 연결 집합을 그렇게 아니다로 비연결 집합이 아닌 것이 연결 집합 이렇게 하는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기계에 그래서 기계가 이거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연결 집합을 그때 데피니션을 뭐로 했었냐면은 저 클로저로 공집합이 면이었었잖아요. 저 두 개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면 A하고 B를 합집합했을 때 연결 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A의 아니면 클로저와 B의 음, 교집합이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면 연결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모두 아니면 공집합이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결집합이다. 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2번에 네. A 클로저 B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지금 이게 하나는 까망이지만 하나는 또 이렇게 구멍이 뻑 뚫려 있으니까 교집합이 교집합이 없어요. 없죠. 예. 네네. 그거를 근데 여쭤본 거고 그게 되면 1번이 비연결이다라는 네. 거죠. 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2번에서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면 아니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체결되는 거죠. 있잖아요. 그죠? 체결이. 1번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잠깐만요. 두 개 중에 공집합이 아니면 뭐라고요? 연결 그러니까 둘 집합을.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제가 그려놓은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가 뭐예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거가 지금 1번이에요, 잠깐 다시 2번이에요? 여기 2번에 제가 여기 까맣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러면 네. 이제 공집합이 아니죠. 그죠. 두 개가 다 교집합이 이렇게 아니죠. 네, 채워져 둘 있는 다 거죠. 까만 그죠? 동그라미가 되면은 공집합이 아닌데 음, 만약에 그랬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까만 동그라미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집합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합집합이니까. 둘 다 까만색이 아니고요? 자, 다시요. 다시요. 아니 저기 그 자, 뭐야 토머스 머 선생님이 그 말씀해주신 그 레고 블럭 같은 레고 거 블록으로 생각하고 네네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연결 지금 집합이잖아요. 그게 일단 딱 연결 맞네. 집합이라는 직관에서 시작하세요. 근데 이거 연결 집합. 공집합이 아니면 두 개 다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A 클로저하고 네. B의 교집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쵸. 여기 한 점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A 클로저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A가 이렇거나 까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B는 요게 까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까망일 거잖아요. 이러면은 연결 집합이 됐잖아요. 근데 A도 까맣잖아요. A는 클로저기 때문에 A가 까말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A 하지만 클로저이기 때문에요. B는 이미 까만색이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하나여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아 둘 다 선생님 지금 연결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려는 거는 A, B의 합집합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클로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 따져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는 그게
아, 그러면 A, B가 분리됐어 하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A, B가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한 개가 같은 게 있단 말인 거예요. 적어도 한 개? 한 개가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연결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게 겹쳐져가지고 연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것도 연결이죠. 이게 연결된 거죠. 어. 아, 이게 그것도 이것만 연결집합이에요? 이것만 연결은 아니에요. 이 어, A하고 B의 합집합 그러면은 구멍 뚫린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겹쳐져도 구멍 뚫린 데는 없잖아요. A 합집합 B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금 이번 두 개 다 까만색인 경우에 그 A, B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꼭 1번 그림이 아니어도 되겠다, 그죠? 그쵸, 겹쳐도 그쵸, 되겠다, 그쵸. 그죠? 응, 응, 응. 그러니까 아, 그 경계에서만 그 뭐라 그러지? 경계에서만 딱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겹쳐 있어도 되는 거죠. 어, 어, 겹쳐 있어도 재밌다. 어쨌든 아까 토마스 마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A하고 B의 합집합이 연결이냐 아니냐인 거거든요. A 따로 B 네. 따로가 연결집합이 아니라 얘네들을 합집합을 했을 때 중간에 구멍이 뻥뻥 안 뚫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결집합이라는. 저는 연결집합이 그 아까 그 이렇게 그 레고 블럭 맞추는 네, 그것만 네, 인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아,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딱 근데 겹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요 부분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겹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멍이 뚫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에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여서 그것만 보신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 약간 머릿속에서 아크로바틱 하는 그런 느낌. 알파벳들이 막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이런. 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근데? 요거는 그래서 됐을까요? 네. 네, 왜 이렇게 그러면 완비성, 직관을, 네. 왜 이렇게 직관을 어렵게 설명을 할까요? 참. 예,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게 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엄밀함을 그게 아마 추구하다 보면은 증명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증명하고 할 때 도움이 돼서 그런 정의가 필요했을 거예요. 예, 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완비성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 완비성 공리를 이용한 증명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 할 때는 좀 간단하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까 왜 여기서 뭐냐 제일 처음에 여기 L 갖고 했었잖아요. L 부분을 0으로 할 거예요. X축. X축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 시켜서 볼게요. 네.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하면은 아까 L이었던 부분이 여기가 0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함수 F에 대해서 FA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A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있고요. B의 함수값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C, A하고 B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FC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C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집합 K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있는 X의 원소 중에서 0보다 함수값이 작은 부분만 K라고 둘 거예요. 그럼 그림에서 보면은 함수값이 X축보다 내려가는 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0하고 똑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요. 그 부분을 집합 K라고 볼 거예요. 음. 요거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의 X값이 K예요. 집합 K.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막 상한 뭐 스프링엄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이 K라는 거는 일단 B가 위로 6개죠. B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K라는 음. 집합이 B보다 다 작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있는 거예요. 위로 6개.
괜찮으시죠? 그리고 A가 K의 원소이기 때문에 K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완비성 공리 정리 때문에 그 수프리멈 K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제가 C라고 둘게요. 음. 그러니까 수프리멈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수프리멈이에요. 그러면 이 C라는 애가 있는데 C의 함수 값은 셋 중에 하나예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함수 값이니까. 그거 아닌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처음에 먼저 이걸 볼 거예요. F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먼저 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 K가 뭐였는지 여기 또 갖다가 좀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K를 아까 이렇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x들을 모아놓은 게 K였어요. 그래서 fc라는 거 수프리멈 값의 함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일 건데 c가 수 K인데 이 C라는 애는 K의 원소일 수도 있고 K의 리밋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스프리멈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러면 C가 K의 원소면은 이 K라는 걸 정의한 것 때문에 FC의 값은 0보다 작건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K에 있는 거니까 FC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건 너무 뻔하고 이제 리밋 포인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리밋 포인트의 정의 때문에 그때 왜 시퀀스가 존재해서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C가 리미트 포인트 오브 K였을 때 어떤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XN이라는 게 K의 원소인데 C는 배제하게 그렇게 XN의 수열을 하나 존재하면서 그 리미트 값은 C가 되는 그런 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리가 있었어요. 그냥 그 정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XN이라는 그 수열들은 K의 원소이니까 fxn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f가 그 여기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fxn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fc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왜냐하면 c가 리미트 xn이기 때문에. 그러면 fc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을 때 다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그 리미트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fx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양쪽에다 리미트를 씌웠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다음 게 나왔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 그렇게 보면 스퀴즈 시어리면 그죠? 되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F가 연속이니까 네. F가 연속이니까 어 리미트 fxn이 바로 fc니까 네. 예. 위에 있는 리미트 fxn이 바로 fc 밑에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똑같이 네. 된다. 예. 네. 맞습니다. 연속의 정의의 수열적 정의, 시퀀셜 네네네. 데피니션에 따라서 된다. 네. 음, 자, 그럼 이제 FC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FC가 0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FC가 그렇죠. 0임을 보이기 위해서 모순을 유도하기 위해서 FC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FC가 0보다 작거나, 약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C일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아요. FC. X축 밑에 있는 거예요. FC. 음, 그림 괜찮으시죠? 음, 그러면 입실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0에서 FC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음, 0에서 FC를 뺀 거를 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X축하고 FC하고의 요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쪼갠 거. 얘를 입실론으로 두는 거예요. 음, 얘를 입실론으로 두면은 음, 이만큼이 입실론인데 그때 이제 델타 값이 이렇게 요만큼이 나오겠죠. 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음, fx 빼기 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입실론이라는 거를 요렇게 뒀기 때문에 얘를 조금 풀어보면은 fx가 fc 더하기 입실론하고 fc 빼기 입실론 사이 이렇게 날 텐데 여기는 별로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좀 따져보면은 요 입실론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FC라고 뒀거든요. 그럼 FC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FC를 빼면 2분의 1 FC가 돼요. 음, 근데 이 FC가 0보다 작잖아요. 음. fx가 0보다 작은 x가 존재해버린 거예요. 여기 괜찮으세요? 근데 x가 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델타 요 사이에 있는 x 중에서 fx가 0보다 작은 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까 C라는 게 수프리먼 K라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K가 뭐였었냐면 다시 여기 좀 갖고 올게요, K를. 여기 붙여놓기가 되려나? 그러니까 C가 지금 수프리먼 K인데, 그러니까 수프리멈이라는 거는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랬는데, X가 C보다 큰데,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가 생겨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x가 k의 원소인데 fx가 0보다 작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c가 그 스프리멈 k라는 거에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 음, 바운드보다 큰 k의 원소 x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프리멈 k라는 게 뭐냐면은 k의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였잖아요. 음. 근데 그거보다 큰 X 중에서 K의 원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도 그게 있죠. 모순이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모순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FC가 0보다 작다라고 요 가정한 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FC는 0이다. 음. 그 이게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느낌이 오는데, 요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예, 아까 예, 그려놨었던 예, 여기가 스프리먼 K였는데 예, 그 아까 X라고 하는 게 음, 여기인데 여기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fx가 0보다 작은 fx가 0보다 작은 x가 얘보다 큰 쪽에 생겨버린 거예요. 챙길 수가 없죠. 네, 생길 수 이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예. 0보다 작은 X가요? fx의 그 함수값이 0보다 지금 거기서는 그 c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함수값이 다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림상으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음, k라는 거는 요 부분이었었잖아요. 요렇게 파란데 음, 파란데인데 이거에 음,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C였잖아요.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C였는데 C보다 큰 쪽에 X가 있는데 어떤 X냐면은 K의 원소인 X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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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순이요? 모순이 된다. 음. 음. 그러니까 어느 그림으로 보니까 부분에서, 조금 낫네요. 그쵸? 네,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건가요? 아까 적어 놓으신데. 어, 아까 여기서는요? 네네, X가 음.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건가요? C보다 저기 큰 X가?
여기 막 하다 보니까 fx가 0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쭉 if 해서 가다 보니까 fx가 0보다 작게 되니까 그러면 x는 k에 속한다는 거죠. 아까 그 k란 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어, 음, 예, 속해버리니까 c보다 더 큰 x가 있는데 그게 그 k의 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죄송하지만 C가 음. 그 잠깐만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K. 가정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가정을 하고 왔죠? 요렇게. 수프리멈 K. K의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F F of C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모순을 아, 네네네네. 입증한 거죠, FC가 그죠?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한 거에서 모순이 생겼어요. 음, 음.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네. F of C가 잠깐만요.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더니 X가 C보다 크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은데 그 X가 C보다 큰 데서 발생한다. 음. 여기 위에 그림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함수값이 0 이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림에서도 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x가 돼버린 거. c보다 큰 데에서 발생한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음, 연결고리가 조금 안 생각이 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F가 컨티뉴어스라 그랬잖아요. C에서 연속이라 네, 그랬잖아요. 예, C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요 네이버후드 C의 그러니까 델타 네이버후드라는 게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네, FC예요. 네, 그리고 얘가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우리가 조금 전에 잡았었던 입실론 네, 그거일 때 델타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X 중에서 컨티뉴어스니까 요 사이에 있는 X가 얘네들을 만족을 해요. 그- 얘는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애예요. 네, 근데 사실 A하고 B의 그 구간하고 얘의 교집합이라고는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X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C보다 크고, 여기가 B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B. 여기가 B인데, 여기하고 C의 네이버후드까지.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있는 X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로 줄여나간 거는 그 모순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X가 이 범위에 있으면 얘가 되는데, 이 범위 안에는 얘가 있어요. 얘가 더 좁은, 얘에 속하는 범위거든요. 이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중에서도 X가 이런 거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범위하고 요 범위는 이 위에 게 밑에 거를 포함하는 범위예요. 네, 그쵸?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범위도 얘를 만족해요. 음, 그쵸? 얘를 만족하는데 특별히 요거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fx보다 큰 쪽만 확인했더니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건 알겠어요. c보다 큰 x에서 0보다 작은 거가 존재했다라는 거는 이 x가 k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c가 뭐냐면은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거거든요. 리스트 네, 어퍼 바운드. 네, 근데 아까 요 그림에서 보듯이 K가 여기까지인데 어퍼 바운드는 요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K의 원소 중에 C보다 큰 K의 원소가 존재해버린 음, 거예요. 예, 무슨 얘기? 네.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부분은 모순을 유도하기 위해서
범위를 줄여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째 줄, 그러니까 if x가 C, B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C하고 B 사이의 원소인데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최소한 C, B, 그러니까 C, B 사이에 0보다 작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C보다 큰 쪽에. 큰 쪽에. 네네네. 그게 이제 그 C가 스프리멈 K인데, 네. 스프리멈인데, 그거보다 큰, 어퍼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스프리멈의 모순이 돼서, C보다 큰 X 중에서 K의 X에게, 원소, X가 K의 원소가 돼버리는 X가 있어서. 음,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모순이 모순이 된다. 된다는 얘기죠. 예. 네네네. 아, 예, 예. 그 연결고리가,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얘가 K가 여기까지인데, 이 어퍼 바운드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C인데, 그거보다 큰 X가 K의 원소인 게 존재한다. 그래서 모순이다. 네, 그럼 완비성 증명은 더 저기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축소 구간 성질을 이용한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좀 증명의 간소화를 위해서 L은 0으로 해가지고 X축보다 작은 쪽에 A가 있고 X축보다 큰 쪽에 함수값이 있는 A, B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축소 구간을 해야 되니까 구간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I0라는 거는 이제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제 중점을 생각을 하면은 A하고 B의 합을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이잖아요. 이게 Z라는 중점이에요. 근데 Z가 0보다 클지 작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크면 어떻게 하고 작으면 어떻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중점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1을 A라고 두고 B1을 Z라고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중점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점까지를 그 I1이라고 두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만약에 중점을 여기서 중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음, 여기서 중점이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보다 작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Z가 될 거잖아요. Z부터 여기까지를 I2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되게 헷갈렸었는데 네. A1, B1 여기 노테이션에서 완전 헷갈렸거든요. A1,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I1의 끝점이 A1, B1. I2의 끝점이 A2, B2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면은 끝점을 A하고 C라고 계속 부를 거라는 거죠. 아, G는 중점. 계속 중점을 찾아 나갈 거예요. 중점을 찾아 나갈 건데, 지금 I2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그림에서 I2를. 네. 그러면 I1은 여기 괜찮으시죠? 네. 중점을 했는데 0보다 크니까 여기 A1이 A였으니까 여기를 A1이라고 두고 여기가 B1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럼 중점 새로운 A1, B1에 다시 중점을 찾으면 한 이쯤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그 A1, B1이 각각 A하고 G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A, G가 되고 어떨 때는 중점하고 B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아, 위에랑, 예, 무슨 네네.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A를 A1으로 바꾸고 C를 B1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예, 하여튼 그렇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I2를 보면은 I1에서 이제 중점이 여기쯤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I1의 중점이에요. 근데 이 I1의 중점에서의 함수값도 또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다시 여기 얘를 A2, 여기 중점을 B2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중점을 하면은 이제 중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겠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의 중점이 A3가 됐고 여기가 B3가 되는 거. 그게 I3가 되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I0에서 끝점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죠. 근데 두 번째 I1에서도요. 끝점 하나는 음수고 끝점 하나는 양수예요. 그쵸? I2도 마찬가지로 요 끝점이 음수인데 요 끝점은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대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함수값이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함수값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일지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일지 그거는 몰라요. 매번 바뀔 거예요. 매번 바뀔 텐데 어느 한 끝점은 음수고 어느 한 끝점은 양수가 될 거예요. 괜찮으십니까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축소 폐구간열에 의해서 이게 계속 줄어나가잖아요. 계속 줄어나가긴 하는데 무한 폐구간의 그 교집합은 여기 공집합은 아닐 거예요. 축소 구간 정리 때문에. 이것도 축소 구간 정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왜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네, 이 구간의 길이는 계속해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간 길이의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극한값을 취하면 0이 될 거예요. 근데 극한값이 0, 길이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 하나가 될 거야. 공집합은 아닌데 구간의 길이는 0이기 때문에 그 무한 교집합은 원소 하나짜리 그런 그 집합이 될 거야. 단 원소 집합.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될 거야. 한 원소만 갖는 그런 집합이 될 거예요. 교집합을. 괜찮으시죠? 그럼 IN은 이제 AN, BN이라고 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FAN은 근데 한쪽은 한쪽이라고 했는데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음수가 아닌 걸로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FAN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BN은 0보다 작게 돼요. 그러면 이제 AN이라는 거는 A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A일 수도 있지만 A보다 큰 쪽에 잡힐 거고 BN이라는 거는 B보다 작은 쪽에 잡힐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가 C가 있을 거고요. 근데 X는 C에서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FN은 FC하고 똑같은데 왜냐면은 AN의 극한이 C니까 가운데 이제 0이 있고요. 리미트 FBN인데 이 BN의 극한이 C니까 FC하고 같게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스킨즈 시어리엄 쓰면은 FC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C는 A하고 B 사이에 FC는 0을 만족하는 점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저희가 세 가지 버전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이해해도 되게 대단한 건데 세 개를 다 한번 훑었다는 거에 한번 박수를 치고 해석학을 이제 마무리 일단 아, 당분간 마무리 네, 짓는 걸로 오늘 네, 이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하면서 네, 또 재미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예. 나중에 또 해요, 계속하. 오지. 그러면 나중에 하면 레코딩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코딩은 네. 마치고